트럼프 관세로 미국 전역이 멈췄습니다. 단 한 가지, 한국산 제품 때문이었죠. 그리고 한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는 마사입니다. 올해로 78살이 되었어요. 중서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항상 같은 일상으로 시작되죠. 침대에서 일어나 약을 챙기는 것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관절이 아프기 시작한 건 벌써 10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밤에는 아픔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매일 작은 전쟁 같았습니다. 아, 또 이 무릎이? 아침마다 하는 저의 첫 말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마치 산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날들이 있으니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건강식품에 30% 관세 부과. 가격 인상 불가피할 듯.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냉장고로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그때는 느끼지도 못했죠. 냉장고 문을 열고 안쪽 선반에 있는 그것을 확인했어요. 마지막 남은 홍삼 관절 보조제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건 단순한 약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달 전 아들 토마스가 한국 출장 갔다 사온 그 제품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늘 저를 위해 뭔가를 찾고 있었죠. 엄마, 이거 한국에서 유명하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던 그 보조제.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은 덜 고통스러워졌어요. 캡슐 하나를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젠 이마저 못 사게 되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는 달리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그저 관절 통증을 덜어주는 약이 아니라 제 일상을 지탱해주는 희망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약을 물과 함께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작은 행복마저 빼앗기게 되는 걸까?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해는 떴지만 마음엔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3년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정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의식이 흐려졌죠. 다음에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지만 관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남은 건 끝없는 통증뿐이었어요. 퇴원 후에도 걷는 것조차 힘들었죠. 예전에는 마을 끝까지 산책하던 제가 이제는 집 안에서조차 지팡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통제는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가 출장을 다녀온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건 한국에서 유명한 홍삼 관절 보조제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솔직히 그땐 반신반의했어요. 동양의 약이라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한번 먹어볼게. 처음 일주일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역시 그냥 심리적인 효과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팠어요. 밤에도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이건 기분 탓일까? 의심하던 차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아침 평소라면 절대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했어요. 지팡이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까지 걸어갔죠. 그 순간의 놀라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삶을 돌려준 선물이었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혹시 다시 예전처럼 혼자서 산책도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제품을 빼놓지 않고 챙겼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며 기뻤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제 자존감과 독립성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관세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저는 서둘러 동네 약국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그날은 조금 더 서둘러 걸었습니다. 마음이 급했거든요. 약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노인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제가 찾는 그 제품을 찾고 있었죠. 약사 린다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오후부터 전화 문의가 쏟아졌어요. 지금 재고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말을 마친 린다는 마지막 남은 2개의 상자를 꺼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10명이 넘었죠. 순간 모두의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에델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거 없으면 난 침대에서 못 일어나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에델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손마저 힘이 없어 보였죠. 린다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 남은 상자 하나를 에델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다른 약국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 약국에서는 가격이 30% 올랐다는 공지문이 붙어 있었죠. 또 다른 곳에서는 한 사람당 1개로 제한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헨리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사, 너도 그거 찾아다니니? 나도 아침부터 4군데를 돌았어. 하나도 못 구했어. 헨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그도 제품의 효과를 보고 있었다고 했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이젠 어떡하지? 다시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나? 헨리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일상의 자유를 돌려준 희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어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 했지만 대부분의 사이트는 품절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가격이 2배 이상 뛴 채 판매되고 있었죠. 평소 가격이면 열심히 모아 살 수 있었지만 이젠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같은 노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음 날 아침 손녀 에밀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대학에서 미디어를 공부하는 에밀리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죠.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 든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내 이야기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싶었죠. 하지만 에밀리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 에밀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세웠어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 쪽으로 제 의자를 옮겨주었죠. 그리고 간단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하세요, 할머니. 그 제품이 할머니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만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점차 마음속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사입니다. 78세예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확신이 생겼죠. 이건 그냥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제 나이에도 혼자서 걷게 해준 그런 제품입니다. 왜 이런 걸 막는 건가요? 우리에겐 필요해요. 제 진심이 담긴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3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모든 감정을 담았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던 시간들, 한국산 보조제를 만나 변화된 일상,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에밀리는 영상을 편집해서 몇 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했어요.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죠. 누가 노인네 하소연에 관심을 가질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에밀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영상이 엄청 퍼지고 있어요. 조회수가 수만 건을 넘었어요. 믿기 힘들었어요. 저녁 무렵 지역 노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제 용기에 감사하다는 이야기였죠. 심지어 몇몇은 제가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그 제품을 만드는 한국 회사였죠. 마사님, 당신의 진심이 저희에게 닿았습니다. 눈을 반복해서 깜빡이며 메일을 읽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내가 무심코 찍은 영상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이야. 메일의 내용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저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토마스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쪽에서 비용을 다 대준다고 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건강 상태로 그 먼 여행을. 아들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대신 에밀리에게 동행해달라고 부탁했죠. 대학 방학 기간이라 가능했어요. 에밀리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그녀의 미디어 학업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여권 발급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78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절차가 낯설었지만 한국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행기표부터 현지 숙소까지 모두 준비해 주었죠. 출발 전날 밤 짐을 챙기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건가?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해외여행을 꿈꿨지만 살림과 육아로 그럴 여유가 없었죠.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응, 그냥.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 뿐이야.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에서는 회사 관계자가 한국어로 쓰인 환영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공항,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네온 사인들.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에 회사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마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공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이 여정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생각하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죠.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점점 자연이 많아지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이 저희 공장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지역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지만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공장 내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상상한 공장의 모습과는 달랐죠. 마치 연구소 같았어요. 모든 직원들은 흰 가운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은 원료 검수실입니다. 모든 재료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유리창 너머로 연구원들이 재료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추출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홍삼의 유효 성분을 추출한다고 했어요. 이 기계는 전통 방식의 추출법을 현대화한 것입니다. 온도와 습도, 시간을 정확히 조절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기계는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장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옆에서 연구원 한 명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누군가의 몸에 닿는다는 걸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멀리서 온 낯선 노인에게 이렇게 진심을 다해 설명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제조 현장으로 이동했을 때 한 작업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통역사의 도움으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저도 관절이 안 좋아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 드린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심이 담긴 사명 같은 것이었죠. 그 순간 이해했어요. 왜 이 제품이 특별한지, 왜 나와 같은 노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완성된 제품이 엄격한 검사를 거친다고 했어요. 모든 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되고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에밀리는 옆에서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죠. 할머니, 이 경험을 꼭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해요. 에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그저 관세 때문에 비싸진 제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 제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동네 약국을 찾았어요. 린다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죠. 마사, 한국 다녀왔다며? 어땠어? 저는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린다에게 들려주었어요. 약국에 있던 다른 노인들도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저 한국까지 가서 보고 왔어요. 거긴 정성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제 말에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고? 네, 확실해요. 제가 직접 만드는 과정을 봤으니까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장 내부, 연구원들의 진지한 모습,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후 동네 성당 커뮤니티에서 제게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에밀리의 도움으로 용기를 냈어요. 저는 그저 관절이 아픈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산 홍삼 제품 덕분에 새 삶을 찾았어요. 커뮤니티 멤버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질문도 많았죠.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후 마르타 부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사, 우리도 그 제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말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 회사와 연락이 닿은 지금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다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주문하면 어떨까요? 공동구매라고 하잖아요. 제 제안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어요. 그렇게 작은 공동구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성당 커뮤니티 회원 15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소문이 퍼져 다른 지역 노인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회사에 직접 연락해 대량 주문 할인을 받을 수 있었죠. 관세는 어쩔 수 없었지만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역할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주변 노인들의 건강까지 챙기게 된 거죠. 주문이 도착하면 각자에게 전화해 알려드리고 필요하면 직접 배달도 했어요. 몸이 불편해 외출하기 힘든 분들이 많았거든요. 마사, 덕분에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나이 들어 무기력하게 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희 동네 대형마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건강식품 코너 한쪽에 작은 섹션이 새로 생겼거든요. K-헬스 한국 제품 코너. 처음 본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진열대 위에는 손글씨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정 수량 한국에서 직접 수입. 마트 매니저 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마사, 당신이 시작한 공동구매 모임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본사에서도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직접 수입을 결정했대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진열대에서 그 익숙한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관세 때문에 비쌌지만 예전처럼 구하기 힘들진 않았어요. 그날 오후 손녀 에밀리가 방문했어요. 대학에서 과제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고 했죠.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국경을 넘은 건강 한국과 미국을 잇는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에밀리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습니다. 관세 소식에 절망했던 순간부터 한국 방문,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알아? 처음엔 그저 통증을 덜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게 됐지. 뭐려, 할머니?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약이 아니란다. 이건 마음이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었지만 그녀도 이해한 것 같았죠. 다음 날 동네 노인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보내온 영상편지를 함께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노인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를 연결하는 건 진심과 정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작은 노력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제품을 챙겨 먹으며 창밖을 바라봐요. 관절 통증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졌죠. 이제는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의 많은 노인들을 위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밀리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인생은 참 신기하단다. 한국과 미국,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한 노인의 건강을 통해 연결되다니. 햇살이 가득한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건 결국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하고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래도록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발굴하고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도깨비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